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피노이 나인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할까요? 처음 소식은 필리핀 인구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필리핀 인구조사위원회라고 해야 할까요? 영문으로 된 기관명이라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쉽지 않은데요. 필리핀 Population Commission, 줄여서 팝콤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에서 필리핀의 인구가 1억 5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필리핀의 인구가 200만 명씩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인구가 자원이고 인구가 경제인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빈곤층이 다수인 필리핀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체리스 펜펜코에 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가수 체리스 펜펜코가 잭 자이로스라는 새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름을 듣고 뭔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는 필리핀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명한 여자 가수였죠. 체리스 펜펜코가요. 이 가수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 가수가 돼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수술과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름도 잭으로 바꾸고요. 이제는 잭이 된 체리스 펜펜코는 몇 해 전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가수였었죠. 이제는 목소리도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이 한국 배우 공유를 닮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화제가 되자 이 해당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직원을 광고 모델로 한 이벤트까지 열었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송중기를 닮은 중국 항공사 남자 승무원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승무원은 한국 배우 송중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객기 탑승객들로부터 사진 촬영을 요청받기도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유 닮은 치킨집 직원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나인텐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나인텐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나인텐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나인텐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나인텐을 친구 추가하세요. 필리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늘 저희 피노이 나인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은 필리핀을 여행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분 책을 몇 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필리핀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여행가 강태호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예. 먼저 들으시는 분들에게,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라고 그러고요. 원래 직업은 여행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하고 호주 책을 쓰고 있고, 약간 지금은 블로그 쪽에 일상여행가라는 필명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행 책을 쓰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책 이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로그나 다른
쪽에서도 활동을 하시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는 책을 쓰시는 작가님인데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도 사실은 예전에 강 작가님 책을 읽었었어요. 그런가요? 뭐 어떤 책을? 제가 한 2권 정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 책인가요? 예.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저하고 또 어떤 관점에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보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쭉 읽다가 그때 이제 강 작가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제 주로 그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참 공격도 많이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네가 뭘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적냐 뭐 그런 얘기하고, 사실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리면 그 필리핀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그 원래 부제로 했던 제목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I like Korean, I hate Korean이거든요. 원래 제목이 그거였던 건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호주 책에서부터 네. 시리즈 형식으로 책을 내다 보니까 완전 정복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내보자고 그래서 제목을 그거로 부각시킨 거였어요. 책을 아마 읽어보셨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요.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한국인을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한국인을 알면 알수록 I hate you,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인을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참 씁쓸한 얘기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물론 정말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몇몇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시각들이 좀 있죠. 제가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녀오셔서 책까지 그렇게 쓰시게 된 건가요? 제가 원래 문예창작가거든요. 학교 전공이요? 네. 네네. 그리고 좀 뭐 글 쓰는 것도 좀 좋아하고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좀 체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책을 보고 이 사람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호주를 가봤는데 호주 워킹을 딱 가봤고 그때 당시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인식이 뭐 돈 없는 좀 집안에 좀 돈 없는 친구들이 영어 공부는 해야 되고 어학연수를 갈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호주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호주니까 당연히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하고 더군다나 호주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제도라고 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그 호주로 워홀을 가는 친구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출발하실 땐 그렇게 출발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호주에 가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지금 영어 실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를 못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에 한 5명 정도는 영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 여행을 가도 네. 어떤 나라 가면 기본적으로 저 음식점에 가서 주문도 해야 되고 숙소도 찾아가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갈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고 그걸로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는 게 워홀인데,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부풀려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책이나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이걸 계속 홍보한 게 아니고요.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에 있던 책들의 대부분은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점만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게 되면 좋은 점들 있잖아요. 네네. 가면 뭘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누구한테도 뭐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얘는 뭐 하다 왔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 얘기는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그 영리 단체들 그다음에 뭐 국가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이게 실적을 올려야 되나 보죠? 이게 취업률로 잡히거든요. 아, 국가 통계로는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이게 취업률 잡힌다 안 잡힌다 뭐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해외로 나갔을 때 일자리 인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취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해외 취업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죠. 해외 알바로 나간 건데. 네, 이게 이제 취업으로 근데 잡히는 그게 거다. 어떻게 보면 뭐 포장인 거죠. 포장으로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사람 거기에서 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10에 1명 정도 꼴로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뭐 초콜릿 볶음 한 달 만에 초콜릿 볶음 만든 사람을 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헬스클럽 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느끼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케이스 하나 딱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의 소개로 뭐 유학원의 소개나 뭐 소개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영어도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학원들이나 이런 데는 딱 얘기할 게 딱 나와요. 너랑 같이 호주 워킹 갔던 이 지금 성공 사례 얘는 그럼 어떻게 성공했어? 그건 네가 의지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었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좀 잘 알려줘야 되는데 야, 너 한 4주에서 8주 영어 공부하고 가면 너 일자리 충분히 구해. 거기서 다 생활 가능해. 이렇게 그 없는 살림에 그거를 돈을 좀 투자하는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호주 어울의 성공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 뭐 영어 실력도 늘고 돈도 좀 벌고 할 수 있는 그 성공 확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실패는 더 많다는 거죠. 예, 제가 필리핀 관련돼 있는 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제일 처음에 방문하신 게 언제쯤인 거죠? 그거는 한 10년 전에, 예. 거의 지금 10년 전인데요. 그게 워크숍으로 그냥 말 그대로 휴양 차원에서 갔어요. 아, 처음에 방문하신 거는 이제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아예 이주를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리조트에 가서 그냥 휴양을 하다 갔는데, 말 그대로 리조트 밖으로 나가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가셨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필리핀에 갔을 때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좀 생각일 텐데요.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그렇죠. 쇼핑몰을 가더니 총을 가지고, 얼마나 위험하면 저는 총을 들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편견같이 또 주변 사람들도 필리핀 야 거기 위험해 위험하니까 뭐 조심해. 왜 가? 뭐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하다 보니까 저도 그 약간 편견을 가지고 그땐 그냥 말 그대로 필리핀의 리조트에서 힐링 차원에서 그냥 갔던 거였죠. 아, 처음에 그렇게 좀 이렇게 필리핀에 대한 어떤 일종의 편견과 좀 위축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필리핀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건데 예,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책을 또 그렇게 하면서 책까지 쓰신다는 거는 조금 특별한 일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고 말지 그걸로 또 책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성격이 그리고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원래 과도 문예창작가다 보니까 네네. 뭘 기록을 많이 해놔요. 예. 근데 이게 필리핀 책 기존에 있던 필리핀 책을 보면서 참조를 했겠죠. 필리핀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필리핀이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필리핀에 와 있는데 지금 필리핀 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참조가 될 수 있는 필리핀 책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책 속의 필리핀과 직접 그 체험하고 이렇게 내 눈으로 보는 필리핀의 차이가 많이 있던가요? 네,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가 좀 있다는 느낌? 네. 필리핀을 제대로 아는 정보가 아니고 누가 마치 써준 거를 그냥 적어내린 그런 정보들?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도 많았고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고 너무 디테일하게 좀 적어줘야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걸 놓치고 그냥 가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랄까 일종의 일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예. 아니 이런 정보가 있었네? 하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묻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예, 나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좀 필리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아. 필리핀 정보를.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그 처음에 처음 쓰셨던 책이 필리핀 완전 정복 요 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책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책을 써서 이제 제가 그 네.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예.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네. 어학연수, 은퇴 이민, 여행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180일간의 필리핀 체험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게 180일이면은 한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예, 한 그렇죠. 반년 정도?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현지에서 그 기간 동안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직접 겪었던 거,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 만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당시 180일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그때 당시 저는 한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필리핀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일단은 돌아다녔고 아무래도 제가 알려주고 싶은 정보는 그 말 그대로 울타리 쳐진 상태에서의 정보가 아니고 필리핀 현지인 입장에서의 좀 정보를 좀 쓰고자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내용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 2개월 정도를 아예 필리핀 현지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현지인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어떻게 생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지만 그 자연인 있잖아요. 예. TV 방송에 자연인 예. 같이 아예 그냥 뭐 인터넷 뭐 이런 데도 안 되고 그냥 필리핀 그 로컬민들 있잖아요. 예. 동네 주민, 한국인 아예 안 사는 네네. 동네.
거기에 한 2개월 정도 살면서 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친구들이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그런 필리핀어들, 그죠? 좀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거기서 2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예. 어, 살면서 거기에서 뭐 좀 그 사람들의 성향하고 뭐 그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아무래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네가 뭐 6개월 동안 가 있으면서 거기 현지 교민보다 어떻게 정보를 더 잘 알겠냐라는 네,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책을 쓰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그렇죠. 보면 예, 예, 조사를 하는 건데 어떤 조사를 해가면서 그 기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좀 비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좀 어떻게 철저한 조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책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좀 조사하게 되고 더 다른 뭐 서적들 있잖아요. 그 필리핀 관한 서적도 좀 조사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저술됐던 책도 있지만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필리핀을 조사하면서 썼던 그 책도 참조하면서 계속 그걸 찾아봤던 거죠.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최근에는 저기 뭐야 바기오에 대한 책을 또 쓰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그 전에 책들이 사실은 필리핀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 좀 필리핀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뭐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뭐 최근에 나온 책은 바기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책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기오라는 지역 자체가 필리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전통 문화를 좀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좀 다 쉽거든요. 예, 예. 그 마닐라 공항에서 보통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가야 나오는 도시가 바기오예요. 예, 가는 길도 험하고. 네, 굉장히 예. 좀 험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그 바기오를 간 사람들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오라병 걸린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예, 예. 한 번 가게 되면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바기오를 계속 찾게 되는 예. 그 도시가 바로 바기오거든요. 강 작가님도 그 바기오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신 모양이네. 그렇죠. 저도 바기오가 물론 나중에 거기 뭐 책에 적었다시피 어느 도시든 간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바기오에 대한 단점도 많이 발견을 했지만 네. 장점이 워낙 좀 많아서 뭐 제가 추후에 뭐 은퇴 이민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살고자 했었을 때 손에 꼽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기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보통 사람이 행복한 도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괜찮은 도시라고 바기오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바기오에는 카지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기오라는 도시가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기오 생각하면 선선한 산 위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네. 다른 필리핀의 도시들이나 지역에 비해서 조금 선선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이 작물 재배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오히려 바기오는 우리나라 마치 무슨 뭐 고랭지 그 채소들처럼 여러 가지 뭐 이런 야채들이나 이런 먹거리들이 많이 잘 생산될 수 있는 곳.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바기오의 이게- 새로운 모습을 또 예. 바기오 자체가 그리고 전경이 워낙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그렇죠. 받아요. 맞아요. 바기오 지역을 가게 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 도시가 좀 이게 산비탈을 좀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네. 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바기오를 처음 갔을 때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도 아주 그냥 뭐 새벽 1시 뭐 이럴 때 도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추웠겠네요. 날씨도 그렇고 깜깜한 이런 구분구분 길을 계속 올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가로등 불빛들이 확 보이는 도시로 갑자기 딱 들어가게 된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런 바기오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냥 뭐 마닐라에서만 살 때는 대부분이 다 평지잖아요. 평지고 뭐 다 그렇죠. 그냥 뭐 바닷가고 뭐 이랬는데 오래간만에 그 어떤 산속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겨진 어떤 도시 같은 느낌? 예, 그런 좀 약간 되게 신비로운 도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누가 그 후드티나 아니면 긴팔 뭐 이런 걸 꼭 챙겨가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아침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바기오도. 예, 네,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바기오가 우기 시즌만 아니면 정말 계속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을 날씨를 품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늘도 밝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뭐 미세먼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종종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필리핀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일 수 있지만 분명히 뭐 이것도 존재하는 필리핀의 어떤 모습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네. 제가 가끔 연락을 드려서 또 좋은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낯선 문화를 만난다는 것, 그런 문화와 생활을 기록하는 것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좀 남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만큼의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늘 달러당 필리핀 페소 환율은 49.56, 페소 원화 환율은 22.60입니다. 내일 마닐라 날씨는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9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세부는 24도, 31도에 지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고요. 바기오는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오늘은 초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양식 한 그릇씩 잘 하셨나요? 초복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더 그렇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